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강선우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를 치우라 마라 뭐부터 해갖고 뭐 관련해갖고 완전 뭐 종부리듯이 했던 게 나와가지고 그 갑질 의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있었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보좌관을 위해 주는 건가? 보좌관을 위해서 의원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가서 차익 실현을 뭐 확인해 줬다는 건지, 처음에 이 논란 터졌을 때 그 해당 보좌관의 해명도 너무나도 기가 막혔잖아요. 네네. 보좌관을 위해 주는 뭐 국회의원이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너무 사실 웃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글쎄요, 뭐 옛날에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있었는데 네. 만들어졌었는데, 이거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가지고 폰 공동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제 핸드폰이 네.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핸드폰을 보면 내가 점심 때 뭐 먹었구나, 내가 어제 누구랑 만났거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공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냐. 은행 거래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춘석 의원 보여줬듯이 증권 거래, 주식 거래까지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천만 원도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천만 원, 몇 억의 그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핸드폰인데, 그런 다음에 아직 이제 김진기 기자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를 텐데 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와이프 핸드폰 볼 수 있습니까? 와이프가 핸드폰 보여줍니까? 난리 나죠. 그럼 와이프 핸드폰 딱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뭐 카톡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카톡에 누구랑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거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와이프는 안 보여줘요. 네. 와이프가 내 거는 봐도 남편이 그 와이프 그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연인 간에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서로의 그 파트너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정말 여러모로 민감한 이슈죠. 그런데 네. 지금 그 이춘석 의원이 그 보좌관 핸드폰으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다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 보좌관이 당연히 남성 보좌관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컨대 제가 그러니까 참모 씨가 남자일 거다.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예컨대 김진기 기자 보고 그 김 기자 뭐 내가 밥 사주고 그럴 테니까 핸드폰 줘.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가 은행 거래를 갖다 할게. 이렇게 하면 저한테 핸드폰을 빌려주겠습니까? 남자도 그거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도대체 그 차모 씨가 누구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금방 들통이 났어요. 금방 찾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그 이춘석 의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두 번째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때는 이춘석 의원이 그 국토위 소속이었어요. 그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그 감사가 있었는데,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딱 찍혔는데, 봤더니 거기에 주식거래 화면이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주식거래 계좌의 오너가 누구냐면 이춘석이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차 XX로 딱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야. 그래서 만약에 그 작년에 네. 그 기자가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때는 설마 진짜 우리나라에 그 다른 사람의 핸드폰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주식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장에 가가지고 그냥 그 집중을 안 하고, 국정감사에 집중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그거 보는데 저 사람 주식하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저걸 보고 있느냐? 기자들이 그 정도만 생각하고 놓쳤었던 건데, 지금 와가지고 다 자세히 봤더니 그 계좌도 그 차 보좌관 계좌였던 거죠. 기가 그런데 막히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참 네. 이춘석 의원 제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이춘석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사법시험에 1988년도에 붙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91년도에 연수원 수료했다는 이야기고, 그런 다음에 군 법무관 갔다 온 다음에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30년 넘게 변호사 생활했던 분이 이춘석 의원인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시키지 뭐 아무나 법사위원장 네네. 시킵니까? 의사 출신을 법사위원장 시킵니까? 아니면 노조위원장 출신을 법사위원장 시킵니까? 정청래는 시키긴 했죠, 그죠? 정청래 그 대표는요,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네. 나도 변호사다. 만주 변호사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법조인이야. 네네. 만주 변호사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만주 변호사 여러 명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박지원 의원도 만주 변호사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조인이니까 네. 그렇게 그 법사위원장을 했었던 건데. 네. 그다음에 요번에 그 이춘석 나가고 제가 보니까 오늘이 입추거든요. 이춘석 봄이 가니까 추미애가 왔어. 그러네. 추미애 의원도 그 법조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추미애가 들어온다. 입추. 그러니까 춘이 나가니까 이춘석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제가 이춘석 의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때 사진 딱 찍혔는데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저거 내 계좌 아닌데 눈 밝은 기자들이 쫙 보고 이름이 왜 참이진이야? 네. 이 사람 누구야? 보좌관이네. 네네. 그러면 왜 남의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야? 자기 핸드폰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거 들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기자들이 이걸 알아내지 못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지금에 와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똑같은 행동을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은 작년하고 다르다고요. 첫 번째 그 이춘석 의원이 그때는 그냥 4선 의원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방송법 그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여당 야당 엄청나게 붙고 뭐 필리버스터 하느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기자라고 하더라도 딱 그 찝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번 여당 대표 그쵸. 정청래 의원 핸드폰 가지고 뭘 보나. 그다음에 2번 뭐 야당 대표 뭐 하고 있나. 야당 대표 없으니까 원내대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이 여당의 원내대표쯤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정도로 그 기자들이 관심이 있을 사람이 누구냐.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주요 상임위원장 순으로 그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법사위원장한테는 그쵸.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이 방통법 그쵸. 법이 통과되는데 네. 법사위원장 무슨 생각하고 있지? 혹시 뭐 누구랑 뭐 문자 보고 있나? 송원석 원내대표 문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쵸. 뭐 해달라고 그런 것도 그거 들통난 지 하루 만이에요. 그렇죠. 그거 들통난 지 하루 이틀 만에 법사위원장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 네. 핸드폰 보고 있는데 심지어 두 번째 그 와중에 거래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의식도 없었다는 거죠. 평소에 개념이 그죠?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기자들이 처음엔 차보좌관 그 명의가 더 충격이네. 그냥 넘어갔을 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으면. 네. 그러면 저 사람은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네네. 방송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또 그 핸드폰 보고 앉아 있네. 또 그 주식 그 화면 보고 앉아 있네. 이러고 있었을 텐데 보니까 거래까지 한단 말이에요. 거래를 하네. 그러면서 다 자세하게 쭉 봤더니 이름이 달라. 이름이 차모 씨야. 그런데 그 사람 누군가 봤더니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이 18대부터 2008년도에 18대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내리 3선을 합니다. 18, 19, 20대. 네. 그런 다음에 21대 때 그 전라북도 익산에서 경선에서 탈락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4선 의원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탈락했을 때 그때 국회 사무총장 되는데 그때 차보좌관을 국회의원 할 때도 그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고 그다음 본인이 국회 사무총장 할 때도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었고 사무총장실로 데리고 간 거죠. 네. 사무총장실의 비서실장. 그렇죠. 네네. 사무총장이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거든요.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차관급인데 네.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사무총장 자체가 장관급이기 때문에 네. 한 부의사관급 한 3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니까 또 보좌관으로 데리고 왔던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핸드폰 가지고 그 주식을 갖다가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했다. 이게 말이 되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체 국회의원하고 보좌관이 무슨 관계길래 주식 거래 명의를 빌리고 빌려주는 건지 보좌관이 원해서 설마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것도 야 내놔 이래가지고 거래한 갑질의 이건 형태인 건지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거는 법사위원장 그리고 어떤 출신인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런 정도의 문제 의식도 평소에 갖지 않고 그냥 일상처럼 이번에 두 번째 걸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그런 준법 정신으로 무슨 입법을 하고 또 저 보좌관은 무슨 입법 보좌를 한 것인지 그래놓고서는 그 법을 누구한테 지키라는 거야 대체. 국민 그리고 기업들부터 해갖고 줄줄이 지들이 저딴 식으로 해갖고 만든 법들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탐욕도 위선도 그렇고 너무 역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자들이 모여서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뭐 개혁이 어떻고 외칠 수가 있느냐. 저런 자들이 나라 기둥뿌리 다 뽑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나라가 이게 성할 수가 있겠느냐. 저런 자들이 지금 저렇게 상전 자리에 앉아갖고 있는데 막 이런 한탄들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정권 초기 이제 네. 이제 2달 지났어요. 네. 왜냐하면 6월 4일부터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8월 7일이잖아요. 네. 2달하고 한 2, 3일 정도 더 됐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나사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빠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네.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네. 대통령 후보에 뭐였었냐면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까지 대통령 후보일 때 그때 상황실장이 강훈식이었고 네. 비서실장이 이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 법사위원장 하다가 그 여당 대표로 딱 올라가니까 그 자리를 이춘석 의원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도가 정청래 대표도 뭐 이춘석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가 그 이춘석 내 비서실장 했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인데 이춘석 의원은 20기거든요. 뭐 같은 법조인으로 그 다음에 뭐 나랑 뭐 기수 차이도 얼마 안 네. 나고 같이 일해 보니까 괜찮네. 어차피 변호사가 법사위원장 해야 되니까 넓게 해서 만지면서 포함해가지고 이춘석 의원 괜찮네 해가지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사석에서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정권은 어떤 출신들이 많이 이제 잡고 있다 뭐 이런 출신 분석 같은 것도 그냥 하잖아요. 그 대화 주제 중에 하나로. 근데 이제 이재명은 어쨌든 뭐 운동권 86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오랫동안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기반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 출신이 많다는 거예요. 전남 출신들이 원래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선골이고 줄이었다면은 전북 출신 등용이 많더라 뜯어보면. 그래서 그 전남이 아니라 지금 정권은 전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한 명 한 명씩 이제 거명을 해가면서. 네네. 근데 이춘석도 보니까 전북이더라고요. 이번에 전북 익산.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뭐 비서실장도 하고 심지어 전북 출신이고 법사위원장도 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크게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네. 조금 재밌는 게 네, 지금 보세요. 저기 이춘석 의원이 그 익산 출신일 거예요. 네, 전라북도. 네, 네. 그다음에 뭐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고등학교는 익산의 명문 남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한양대 법대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붙었는데 사법시험에 붙은 해가 88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80년대에 이춘석 의원이 63년생이니까 몇 학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82학번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호남 출신의 이춘석 의원이 한양대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고시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8년에 붙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때 다른 사람들 뭐 학생운동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런데 저분은 고시 공부해가지고 88년에 떡하니 사법시험 합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누굽니까? 김병기 대표잖아요. 그렇죠. 김병기 대표가 국정원에 입사했어요. 언제 입사했느냐? 87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른 사람들 다 막 학생운동하고 데모하고 막 네.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전두환 노태우 때 네. 87년까지 전두환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쉽게 말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 국정원에 옛날로 치면 안기부였어요. 입사했던 분이 지금 여당에서 원내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 오히려 반대되는 게 야당의 그 국민의힘의 네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80년대 전두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열차게 데모하고 그쵸. 그러다가 날렸던, 고문 받았던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저는 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춘석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만 했던 게 아니고 겸직을 했었어요. 네. 겸직을 했었냐면
이게 가능한 건가 그 생각도 드는데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위 분과장을 그쵸. 어제까지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손에는 법사위원장, 한 손에는 경제위 그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이걸 했었던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이춘석이 주식 거래를 한 것보다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위 분과장으로서의 이춘석이 주식을 한 게 그게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위 분과에서 정부 부처 중에 어디를 다루느냐, 어디를 관장하고 있느냐. 첫 번째 중기부, 두 번째 산자부, 그 다음에 어디냐면 과기부거든요. 야. 그런데 국가대표 AI 5개 팀을 선정한 데가 어디냐? 그게 과기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선정하자마자 국가대표 AI 그 팀을 선정하자마자 거기에 분과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이춘석 분과장이 주식을 딱 산 건데 어느 주식을 샀습니까? 네이버가 그 5개 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또 어느 주식을 샀습니까? LG CNS. 그쵸. 그것도 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샀습니까? 자기 돈 내서 샀습니까? 자기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나 하자. 내가 집 팔았으니까 돈이 뭐 한 1억 정도 남았네. 이거 가지고 여유자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땡겼잖아요. 그렇죠. 신용 땡겼잖아요. 증권회사에서. 그거는 확실하게 이게 오를 것이다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그 돈을 갖다 땡깁니까?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뭐 한 3천만 원어치 샀는데 그 주식이 2천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거기 그 주식을 산 자금이 내가 빌린 돈이다. 그러면 대출 이자까지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확신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춘석이다. 일단 거론되는 게 이겁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거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 일단 요 3가지가 우선 거론됩니다. 저 법 적용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금융실명법은 빼박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보다 더 직접적으로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언론에선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잘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자본시장법보다 그게 더 빼박이에요.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뭐가 되냐면 네. 이 결국 재산 신고를 갖다가 누락했다는 거니까 네. 이춘석 의원 재산이요 30년 넘게 변호사 했던 사람인데 국회의원 4선에다가 장관급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인데도 재산 신고한 내역 제가 찾아봤거든요. 4억 7천만 원밖에 없어요. 재산이. 어머 청렴하시네. 그런데 너무 청렴하죠. 주식은 1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종가로 제가 짝 계산을 네. 해봤거든요. 네네. 그 주식 평가액이 9,751만 2,6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 종가 제가 확인 안 해서 그거보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신고한 재산은 4.7억인데 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그 본인의 그 주식으로 그 평가될 수 있는 그 금액은 1억 가까운 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 넘는 돈을 숨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거고 만약에 지난 총선 때도 이게 네. 이러한 주식 재산을 숨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는데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네. 그걸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 좀 쇼킹한 게 이미 뭐 경제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뭐냐면 이춘석이 해당 주식들 매수한 시점이 빠르면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 직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가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으로 5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그날 거래를 했던 거잖아요. 네이버, LG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차명 계좌 거래를 했는데 지금 뭐 저런 식으로 막 호가도 막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하나? 저기 뭐 호가도 확인하고 있어요. 막 시시각각. 네이버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 네이버 저 위에 융자정정 보이세요? 융자정정. 융자 내서 주문했던 걸 정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융자정정. 네이버 융자정정도 해요. 그다음에 저건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
네,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네이버, 자기 신규, 그다음에 융자정정. 저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네네. 빚까지 땡겨갖고 샀는데 저게 여간 확실하지 않으면 저 짓을 하겠느냐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식 갖고 있는 거였는데 저는 한 반 토막 났어도 고마울 것 같은데 한 3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을 본전 찾으면 다행이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관심을 끄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식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그때 이춘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네이버, 두 번째가 LG CNS, 네. 세 번째가 카카오페이인데 저도 이거 들은 겁니다. 확실하진 네. 않은데 네이버하고 LG CNS는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거고 카카오페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그러니까 빌린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던데 네네. 어쨌든 그 제가 그거까지는 그 네. 확인을 해봤었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었냐면은 6월 4일자 기준으로 6월 4일에 이재명 정권이 시작했으니까 네. 네이버가 그때 18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엊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23만 2천 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는 3만 7천 원짜리가 6만 2천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LG CNS는 5만 1천 원짜리가 7만 원으로 거의 한 40% 뛰었어요. 그 사이에. 그거는 우리나라 그 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었던 근거가 혹시 이춘석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그 정보의 출처가 결국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나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진기 기자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검 하는데 저는 특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특검도 필요 없다. 뭐 어디서 하면 되느냐? 그 남부지검에 증권범죄 합수단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맡기고 마음대로 해라.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니네 마음대로. 우리나라 증권 관련해서 최고 에이스 검사들이 몰려 있는 데가 남부지검에 증권범죄 합수단이에요. 뭐 특검 해봤자 예컨대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 특검에 들어가봤자 수사 제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추미애는 법무장관들 거기 해체시켜 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심지어 그 정권이 다시 들어서 갖고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하겠느냐, 그리고 경찰도 하겠느냐, 이건 특검이어야지 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곰곰이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아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이춘석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공수처의 수사 네. 대상이 되긴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아리까리해요. 제가 네. 봤을 땐. 그러니까 공수처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다가 엄중 수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제 생각에 잘못된 겁니다.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에다가 좌고 우면하지 말고 내가 다 인정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당신들 마음대로 마음껏 수사하시오. 그러면요. 저 정도 수사는요. 일주일 안 걸려서 결과 쫙 나와요. 에이스 검사들 거기 다 있는데 특검할 필요가 없다니까. 특검하면은 금방 털 수 있다 이거죠. 그럼요. 저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게 네. 다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에이스 검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겠고 특검하려면 뭐 법 통과해야지, 준비해야지 뭐 그런데다가 못하러 국가 예산을 갖다 씁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돈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할 돈도 지금 네. 부족한데. 그러니까 저는 남부지검에다 사건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이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춘석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면 추가 조치 불가피하다 이러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 가능성까지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 의원직 박탈되는 것까지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야권에서는 정청래도 그렇고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이춘석 하나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어제 돌직구쇼 나갔었는데 네. 속보가 떴어요. 정청래, 이춘석 제명 딱 그래가지고 네. 저 제명이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 민주당 쪽 패널이 뭐라고 그 이야기했느냐? 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앵커 패널들이 다 그 말을 믿었었어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제명한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순으로 딱딱딱 정리를 해보면요. 저게 들켰어요. 처음에는 이춘석 의원이 발뺌을 했어요. 저거 내 계좌 아니고 그냥
모르고 내가 핸드폰 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 보자고 한 핸드폰이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핸드폰, 이 핸드폰은요 전 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네. 왜냐 껍질도 다르고요. 그다음 딱 보면 제 가운데 쫙 이렇게 금가 있거든요. 이런 핸드폰 전 세계에 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냐 아닌 거냐를 모르는 건 조금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면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김진기 기자도 자기 핸드폰 내 건지 아닌지 그거 헷갈립니까? 어쨌든 그렇게 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춘석 의원이 사퇴를 해요. 뭘 사퇴를 하느냐? 법사위원장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그 전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내가 당의 조사를 민주당의 조사를 성실하게 다 잘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이 조사 기구를 꾸리기도 전에 했다 하면서 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진 탈당해 버렸죠. 그럼 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막 네. 제가 일진이어가지고 네. 막 뭐 학생들을 갖다 막 두드려 팼어요. 학교에서 무슨 학폭위 같은 거 열려가지고 야 나와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자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퇴해버리면 학폭위가 열리겠습니까? 못 열리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청래 그 대표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자퇴한 사람에 대해서 퇴학한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제명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당에서 제명을 시켜서 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것도 막은 조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또 막 해석을 달아주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패가 망신입니까? 그렇게 되면 패가하고 망신이 됩니까?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직에서 제명을 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국회의원 직에서 제명은 못할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민주당에서 그 이춘석 의원을 국회 열어가지고 제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네. 가능하냐? 200석만 있으면 가능해요. 200석만 있으면 가능한데 국민의힘에서 이춘석 의원 동료 의원이니까 감싸주자 이러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제명에 찬성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당에서 제명합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의 만장일치로 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면요. 민주당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당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저부터도 에이 못하겠지. 네. 제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정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이춘석을 날려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다.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정당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이제 이춘석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이춘석에게 명의를 그럼 빌려준 거 아니냐 하는 이춘석의 보좌관 차모 씨에 대해서 정치권의 설왕설래도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해지기로는 전북대를 나와서 지금 제 노트북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이춘석 프로필이에요. 이거 같이 보실까요? 이춘석 이 사람이 이제 63년생이고 황등국민학교 중학교, 남성고등학교 이거 다 이제 전북 익산이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법학과 나와서 원광대학교도 전북에 있죠, 여러분. 그죠? 그 원광대학교에서 석박사, 박사는 수료고 해가지고 쭉 이 지역에서 이 지역 학교에서 나온 사람으로 여기서 이제 정치운동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회 사법 40패스 했고 군산 익산에서 시민사회 활동했고 그리고 이재명하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어진 게 아닌가. 제17대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중앙선대위 네, 이재명도 이때 그 정동영 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여기에서도 겹치고 그러면서 쭉 민주당에서 전라북도당 위원장도 하고 해가지고 이 원내 지도부에도 들어갔던 사무총장도 했던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다녔던 심지어 자기가 전직 의원들에게 주는 이 좋은 자리가 바로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자리입니다. 이 제34대 국회 사무총장 자리를 했는데 이때 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데려가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주식 명의 빌려준 차모 씨입니다. 이 차모 씨도 역시 전북대 나왔고 민주당 전북도당
이 뭐 총무국장도 지낸 걸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전북도청 서울사무소 팀장, 대외협력국 팀장 하면서 전북 지역 다수와 잘 알고 지냈던, 그래서 전북 지역의 여러 의원과도 인맥이 깊은데, 지금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춘석의 보좌관이 아니라 이 지역, 전북 지역, 이 민주당의 이 전북 지역의 정치 자금 이권 관리 이런 흐름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전직 보좌진들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런 것과도 다 줄줄이 엮여 있는 사람이어서 수사 포인트가 이춘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금융통화 기록 등의 분석이 뒤따르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특검까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전북 지역의 정치 인맥, 정치 자금의 관행 이런 전모가 탄로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카더라, 찌라시가 어제 여의도에 돌았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뭐 그것까진 보진 네.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걸 뭐 그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차씨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많이 나와 있었느냐? 네. 특히 전북 도민일보인가요? 그 네. 신문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네. 그때 전북 도민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었느냐?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으로 갔던, 네. 국회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자리가 사무총장 아닙니까? 거기에 자랑스러운 이춘석 전 의원이 사무총장 되셨고, 그 다음에 누구도 그 국회의원 말고 국회 사무처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포진했다. 뭐 전라북도 화이팅. 뭐 이런 그 기사가 쭉 나왔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차 씨였어요. 아, 거론되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이제 거기 그 사무총장 비서실장으로 급수까지 3급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프로필도 뭐 전주에 그 기전여고 나와가지고 전북대 뭐 조경학과 나오고 전북대에서 행정학 석사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국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하고 사이에 굉장히 일을 똘똘하게 잘하고 과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저 차 씨였다. 그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모시던 국회의원이 차 보좌관 일리 좀 와봐, 그러면서 핸드폰 좀 줘봐봐, 아니면 핸드폰 따로 하나만 개통해줘. 왜요? 그러면 이걸 내가 좀 거래 좀 하게, 증권 거래 좀 하게. 그러면은 제대로 된 보좌관이라고 하면 정색하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주식 거래가 성공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빵꾸가 나면 결국은 나중에 의원님이 이거 그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당신이 다 뒤집었어. 예컨대 그 한 뭐 5천만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 계좌 통해서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뭐 깡통 계좌가 됐다,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럼 차 보좌관 보고 이거 네 명의로 된 거잖아, 네가 빌려준 거잖아, 네가 다 뒤집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 다음에 더 그 중요한 건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으신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진짜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예컨대 그 이춘석 의원이 변호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최소한 한 100억대 정도는 돼요. 네.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 소질에도 맞아. 그래가지고 주식 거래를 뭐 한 10억대, 20억대 네. 이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명 거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집도 그 익산에 있는 집이 한 1억 3천만 원짜리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재산 해봤자 4억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 주식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봤자 그 재산 포함시켜봤자 4억 7천에서 1억 더해봤자 5억 7천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저러는 걸까요?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저게 대체 그러면 어떤 뭐 정치 자금인가? 자기들이 저수지로 쓰는 거를 저런 식으로 굴리나? 싶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불법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재발이 저려서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지난달 10월에도 저짓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이춘석이 있다 그랬는데, 그때 작년 10월에 네네. 그때 국토위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 전북 지역하고 해갖고 다 또 엮이는 게, 김윤덕 지금 국토부 장관도 전북 출신, 전북대 나왔다면서요. 네네. 전북 출신이고. 네네. 뭐 그것까지는 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밝히려면 결국은 당에서 진상 조사를 하거나 어차피 당에서 진상 조사를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라고 지금 여권과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그 결과가 나올지 만약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요. 이건 특검이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그 국민들의 분노나 그런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건 경찰 검찰로는 한계가 있다. 죽은 권력 난도질하는 거는 검경이 잘한다. 특검은 이춘석처럼 여당 중진 법사위원장이라는 검을 수사할 때 필요한 거다.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정보로 선행 매매를 했다는 거 이게 이 의혹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또 다른 내부 정보로 인한 투자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필수다. 제대로 된 수사라면 당장 국정기획위원회부터 압수수색을 했을 거다. 이재명이나 정청래의 꼬리 자르기는 보여주기 쇼일 뿐이다. 근데 진짜로요. 이게 지금 이 이춘석 말고도 또 다른 내부 정보 투자가 없는지도 사실 국민들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기대가 커졌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차라리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3,000포인트 넘은 지가 얼마나 그 오랜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네. 최고 포인트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는데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주가가 오르네 또 오르네 이제 내려가겠지 했는데 또 오르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기재부에서 세제 개편안 나오고 난 다음에 주식이 확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봉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었던 와중에 이춘석 케이스가 터진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돈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컨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면 그거 가지고 그 정보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그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그게 지금 현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재벌이나 아니면 큰 뭐 그 금융기관이나 큰 손들은 그런 정보에 개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억세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돈을 버는 거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같은 데서 주식 투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사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의 핵심 인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국장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인데 역시나 그러면서 그 개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미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국장보다는 미장이 훨씬 더 그 깨끗하고 그렇게 미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주식 가지고 이런 장난을 갖다 쳤다. 예컨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공화당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국회의원이 핵심적인 포스트에 있는 사람이 주식 거래하다가 자기 정보 가지고 주식 거래하다가 딱 들통났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가 네. 이렇구나. 이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시대 열겠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해도 과연 그게 되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을 지금 정부에서는 답을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이재명이 큰소리 떵떵 쳤는데 아니 이런 말이 얼마나 우스웠으면은 여당 법사위원장이 뭐래?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차명거래를 그냥 대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라니 어쩌구니 하면서 지금 이재명이 이 제왕 노릇하면서 신나게 사이다 발언해가지고 본인들의 지지층에게는 지금 이 몇 달째 좀 열광 섞인 그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패가망신 발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해 발생 때도 그렇고 그죠? 지금 볼까요? 수해 발생 때도 그랬죠? 지금 일단 어제 이재명이 휴가 중인데도 포스코 ENC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라 해서 이 휴가 중에 대책 강구 지시했는데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또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뭐 면허 취소를 해야 하면서 그냥 가만두지 마라. 뭐 징벌적 어쩌고저쩌고 징벌적 배상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수해 났었을 때도 어쩜 이렇게 오산, 구리, 세종 다 국민의힘 지자체 소속 지자체장들 이 지역만 크게 수해가 났는지 딱 그 부분만 콕 집어갖고 그때 이 야권의 반발과 샀었는데 당시에 이제 오산시청부터 해가지고 또 압수수색했었어요. 이재명이 손가락질 해가지고 그죠? 오산시청 현대건설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이재명 한마디에 그래갖고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 공무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시켰습니다. 주식시장 패가망신했는데 여당 법사위원장이 개소리 안 해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막 거래하다가 지금 걸려서 뒤집어졌죠. 그리고 뭐 오산시장, 오산시청 향해서 저런 족쳐라 이래가지고 경찰이 족쳐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해서 공무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어요. 저 3명 이제 신세 조진 겁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손가락질해서. 그리고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포스코 ENC 저 일주일 전이에요. 7월 30일 포스코 ENC 압수수색을 해라 구속시켜라 민주노총이 저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한솔 제지 때도 그렇고 저 포스코 ENC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저렇게 사이다 발언하는 겁니다. 아니 산재 뭐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이 어제 멘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 그쵸, 필요하죠. 오케이. 근데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해. 그리고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내놔 갖고 와봐 라고 지시한 거예요. 산재가 발생한 거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 무엇보다 큽니다.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 없는 그 인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지난달 29일에 생중계로 포스코 ENC를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서 질타했는데 고작 6일 만에 또 산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 경영주가 공장장이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형사처벌이 능사인 걸까요? 지금 저렇게 이재명이 계속해서 콕 집어가지고 사이다 발언을 막 내놓으니까 지금 이제 연합뉴스 통신사에서는 저렇게 콕콕 집어서 현미경 질타를 대통령께서 하셨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소비 쿠폰에서도 뭐 색깔 다르게 해서 차별을 했는데 이거 제정신이냐 뭐 이랬다고 하죠.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 제철소 사고부터 해가지고 뭐 각성 효과를 대통령이 저렇게 콕콕 집어서 현미경 질타해서 각성 효과가 나고 있다. 관가에서 모범 사례는 칭찬도 해주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이다 발언,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 어떻게 보죠? 적절하냐? 얘기가 나오죠.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초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모 논설, 모 일간지에서는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러면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또 법조인으로서 여러 또 사건도 수임하시면서 지켜보셨을 텐데 이런 대통령, 저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저러는 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을 밑에 사람들한테 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컨대 제가 드디어 이제 임원이 됐어요. 회사 다닐 때. 그러면 제 밑에 부장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과장들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이 보고서라고 가져온 걸 보면 임원 눈에 차겠습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제가 이것저것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어떤 보고서 가져오면은 막 화를 내요. 이거밖에 못하느냐? 그러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가 다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임원이 되면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 일들을 그 사람 혼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에는 안 차도 거기에 대해서 잘 키워주고 하는 게 그게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당장은 양에 안 차더라도 그런데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껏 내가 머리 써가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물론 머리도 더 좋고 네. 대통령한테 뭐가 있냐면요 정보가 훨씬 더 고급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막 깨기 시작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천재라고 하면 그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우리 민족의 축복이자 천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쵸. 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 뭐 저 같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네. 모든 거를 갖다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아 그러면 저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웬만한 수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저렇게 일일이 다 꼭꼭 집어가지고는 우리나라 국정을 다 살필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몇 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딱딱 집어도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그 권한을 국무총리부터 장관 못하러 있습니까?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주고 신상필벌을 하고 그렇게 해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혁진 변호사하고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